시중 문제를 그냥 살펴보면 안 돼. 뒤에 그냥 해답지 모범 답안대로 공부한다? 절대로 자료에서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뜨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내가 공식 적용이 안 되는 이유, 그 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내가 공식 적용이 안 되는데 자료 해석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료 해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개념의 본질적 접근, 그리고 개념의 확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개념의 본질적 접근, 그리고 확장성, 어떻게 펼쳐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번에 써놨던 그대로죠. 자, 공식 적용이 안 된다. 공식 적용이 안 된다. 안 될 때는 공식은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적용은 식세우는 이해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그 문제 답이 있다고 했죠. 조건, 특정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건 파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이 풀 법한 그런 문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번엔 그 1탄에서도 제가 이 대목을 썼었죠. 네, 5개의 사과를 샀다. 친구에게 3개의 사과를 나눠주면 몇 개가 남을까? 우리 자료 해석 응용수리 문제 대부분 다 이래요. 뭐 공식 3 곱하기 7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모든 문제는 한글로 장황하게 내용이 설명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공식을 써서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는 다 알죠. 5 빼기 3은 2다. 다 아는데, 이제 유치원 친구들은 이제 이걸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식을 못 세우는 거예요. 2단계. 이게 바로 공식 적용이죠. 적용이 안 되는. 샀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나눠주었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조건은 딱 2가지가 나왔어요. 샀다, 나눠주다. 샀다는 거는 플러스 개념이고, 나눠주는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플러스 5개에서 마이너스 3개를 하면 2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세우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특정한 조건, 샀다, 나눠주다라는 조건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자료에서 나올 법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보시고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 왕복을 한대요. 시속 45, 갈 때는 올 때는 30. 자,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40분이 더 걸렸다고 나왔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을 45, 시간은 40이니까 곱하면 답이 나오나? 자, 혹시 이렇게 접근하셨나요? 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공식 암기는 되셨지만 식 세우는 이해 부분 공부를 전혀 안 되신 상태. 예, 노베이스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자, 이 문제의 핵심. 자, 문제를 봤을 때 조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건 파악. 첫 번째, 갈 때 속력이 다르고 올 때 속력이 다르구나. 그럼 여기서 느낌을 딱 받으셔야 돼요. 갈 때 올 때 속력이 다르면 그 갈 때 올 때의 어떤 그 시간을 또 물어볼 수 있겠네. 봤더니 그 차이가 40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2개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거속시에 그러면 공식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있어요. 바로 시간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갈 때의 속력이 45인데 그러면 갈 때의 시간 얼마죠? 45분에 우리가 거리는 모르니까 x로 놓을게요. 45분의 x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 시간은 얼마죠? 30분의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30분의 x, 돌아올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얘는 당연히 빠르니까 조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답이 차이가 4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60분의 40. 단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60분의 40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막혔는지를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 공식 자체가 안 떠올랐다 하면 공식 지금 암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강의 이거 끝나자마자 거속식 공식을 외우시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공식은 암기는 됐죠. 그럼 뭐가 문제죠? 식 세우는 이해가 안 됐죠. 식 세우는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을 파악해야 된다. 그 조건을 파악해서 그 조건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조건 파악 다 된 것 같은데 왜 문제 안 풀려요?
조건 파악 안 됐다니까. 조건이 파악됐다는 말은 진짜 이 조건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것도 암기예요, 일종의.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 있잖아.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조건을 파악해서 식 세우는 과정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요? 계속 반복 학습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암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외워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조건의 파악이 됐잖아. 됐으면 이걸 외우다시피 암기를 해서 차이는 40분을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를 빼줘서 40이 나와야겠다. 여기까지 한 세트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거속시의 해결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 이 과정을 한 개념에 최소 10문제는 풀어야 된다. 근데 우리 개념이 보통 20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총 200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문제 많이 풀은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200문제 아직 덜 풀어서 그런 거예요. 저 공식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서 개념 하나 가지고 10문제 푸세요. 근데 그냥 풀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문제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우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개념의 본질적 접근, 그리고 확장성. 이게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탐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럼 공식 적용이 안 돼. 그럼 자료 해석을 푸는데 어떤 자세로 풀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셨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딱 끓이려고 물을 받아서 물을 딱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버너에 올렸어. 근데 왜 물이 안 끓지? 이런 사람 없지. 이런 사람 없잖아. 왜냐면 우리 물은 항상 100도씨 끄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를 한 5문제, 6문제 풀고 왜 안 풀리지? 왜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이 말은 라면 물을 지금 끓이는 상태에서 왜 안 끓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시고 더 하시고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한 개념에 10문제씩, 20개념에 200문제씩. 이렇게 되시면 못 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라면의 물은 100도씨면 다 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석이거든요. 네, 하나의 정석이자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말 자료 해석이 쉬워지고 점점 풀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주제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자료 해석을 문제를 풀 때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잘못된 습관. 제가 저번 1탄에서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시중 문제집 혹시 그냥 사서 푸세요? 시중 문제집 그냥 사서 풀면 안 돼. 뒤에 그냥 해답지 모범 답안대로 공부한다? 절대로 자료에서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 풀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5개념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집을 다 풀었는데도. 예를 들어 자료 해석 10개 맞은 친구들이 20문제 만점으로 봤을 때 10개 맞은 친구들이 13개, 4개, 5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 자료 해석 만점 아니면 고득점이잖아요. 18개, 19개, 20개를 찍으시려면 그냥 시중 문제 사서 푼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뒤에 있는 답안지 모범 답안대로 푼다?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의 본질적인 접근 그리고 확장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풀이법 그게 어느 정도 풀다가 보면 한계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대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